자,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습니다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 여부에 침묵하는 대신 어제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으면서 차출설에 기름을 좀 부었습니다. 어제 한 대행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만 찾은 게 아니라요. 광주의 한 전통시장 안에 있는 백반집에 본인의 사비로 구입한 식자재 또 손편지까지 남긴 모습이 화제입니다. 지금 저 보이는 식당인데요. 저 식당 앞에 그 주인분들이 들고 있는 저 식자재가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사비로 산 거라고 합니다. 원래 저 식당에 대행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상 또 경호상의 이유로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직접 사비로 저 식자재를 구입했다고 하고 그렇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손편지까지 남겨서 식당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가게가 지금까지도 1,000원 백반집으로 1,000원짜리 백반집을 파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 물가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백반집에 이런 1,000원 백반 노력이 가상하다, 돋보인다. 격려 차원의 메시지까지 한 대행이 지금 같이 냈습니다. 박성민 의원님, 일단 한 대행이 광주를 찾았다라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그냥 이제 공개, 통상 전쟁에서의 행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식당까지 찾아서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사실 굳이 호남을 갈 필요는 없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이 수출의 핵심은 결국 울산이기 때문에 굳이 호남을 방문해서 이렇게 행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한덕수 대행의 어떤 출신 성분과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범보수주자 중에 어쨌든 호남 출신이라는 이 부분은 한덕수 대행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차출설이라든지 대망론이라든지 범보수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모든 행보들은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에 어떤 한덕수 대행이 저는 그 시간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 가운데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호남행을 한 것도 그리고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대행의 이런 특성을 10분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말로는 일자리와 뭐 민생, 물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민주당에서 낮게 보시는 것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주목받게 했던 곳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대행은 어제 거길 간 것은 아니고 기아자동차를 갔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선에 나갈 생각이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000원 백반집 있잖아요. 서민의 끼니를 해결하는 아주 뜻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사비로 식자재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대선에 정말 나오실 분은 기부행위 금지 때문에 선거법 문제 때문에 저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사비로 식자재를 구매해서 제공을 했다. 나는 대선에 나갈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풀이가 아직 선언,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기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이제는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권에 좀 오래 있어봤지만 세상에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식당에 식자재 기부하는 것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일단 법률 가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출마 선언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또 고위공직자가 또 이렇게 식자재 기부하고 이런 것이 또 방송에 화제되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과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도
정무 라인이 있을 텐데 그 정무 라인이 이렇게 화제가 될 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박 대변인. 예,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정치 제가 행보입니까? 사실 예. 출마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정무를 맡아봤던 입장에서 이 일정 자체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 짜여진 일정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출신으로서의 상징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광주 기아자동차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지역 민생 상권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이 통상 정책이랑도 결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자동차 관련 관세 적용 여부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자신의 강점들을 10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수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대권에 출마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일정이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민생 물가 등을 챙기는 이런 경제를 챙기는 한덕수 대행의 행보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시죠.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일단 경제 회복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48%나 됩니다. 그리고 민생 문제, 생활 안정도 9%나 됩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절반이 넘습니다. 57%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계엄 세력을 척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의 여론은 8%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통합, 갈등 해소도 13%나 됩니다. 어쨌든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통상 전문가고 또 관세 전쟁에 맞서서 광주를 찾아서 기아차를 찾았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또 민생과 직결되는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을 찾아서 또 식자재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뜻한 편지까지 손편지를 남겼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행보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